자, 그 다음에 이제 승합으로 가보죠. 자, 승합은요. 말 그대로 사람이 11명, 11명 이상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경형은 뭐야? 우리 승용차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따로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나요? 3.6, 1.6, 2.6, 두 개 더하면 3.6, 1000cc 미만, 이하, 미만. 맞습니다. 그 내용 맞아요. 자, 근데 소형 보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15인 이하잖아요. 그래서 15명까지. 11명, 11명, 15명 이하니까 전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11명 밑으로 10명 되면 승용이 되니까. 그래서 11명부터 15인까지 뭐가 된다? 소형 승합 자동차가 된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인부터 35인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36인승, 36인승 버스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36인승부터가 뭐가 된다? 대형 승합 자동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차라고 얘기하는 거, 버스, 보통 16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요거, 이거나 뭐야? 전체, 길이죠.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전체 전장이 뭐야? 9m 이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뭐야? 만족이 되어야지만 뭐다? 대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로 나누는데 이것도 외우기 좋은 건 뭐야? 15, 36인승 밑으로 35. 그렇게 숫자를 외워가지고 그 아래쪽 어떻게 소형, 중형, 대형 된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 숫자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크기의 내용은 반갑죠. 왜? 플러스 1.1, 플러스 0.1 높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걸 뭐하고 왔다? 승용차의 외형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중형, 대형까지도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길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는 것만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승합자동차 전부 다 내용이 정리가 끝나는데 요건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 뭔데?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인데 10인 이하면 승합이 아니라 승용이잖아요. 승용인데 뭐야? 경영 자동차에서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 조종 자동차라고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마스 아십니까? 지금은 생산이 안 되는데 다마스 과거에 뭐 대우 자동차에서 만든 다마스가 경차예요. 경차고 10명이 못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지만 얘도 뭘로 본다? 승합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승합이 된 예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조종 자동차가 뭔데? 자, 핸들이 바짝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핸들이 차량 제일 앞까지 전체 길이로 봤을 때 얘가 4분의 1 이하로 짧게 핸들하고 차량 제일 앞에까지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방 조정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본닛이 이렇게 뚝 떨어진 설계가 되어 있는 뭐 이런 특징을 가진 놈을 뭐라고 한다? 우리 전방 조정 자동차라고 하고 이런 예외 사항을 두고 있구나라는 정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까 얘기했던 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정도의 예외 사항이다. 뭐 요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각 지자체별로 이제 그러니까 경력을 보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경력을 보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보는 지역 뭐 또 내년에 또 변화가 2023년도에 또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조금 약간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런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 광주, 인천, 대전 같은 경우는 대형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취득 후 대형면허 취득 후 승합, 대형 승합이에요.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대형 승합의 아까 조건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예요? 승차 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아니면 36인 이상이 안 되더라도 뭐야? 전체 길이가 9m 이상이 되는 자동차를 뭐라고 한다? 그 대형 승합 자동차라고 하고 이 차만을 뭐 경력을 인정하겠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전라남도,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경력을 인정해 주는 데가 조금 위에 지역보다는 조금 완화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군 면허는 안 되고요. 대형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실무 경력 1년 이상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16인 이상부터는 대형 면허로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인 이상 차량을 1년 이상 몰았다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지역의 대형
경력이 어떻게 기준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서울, 광주, 인천, 대전 이렇게 대형 중에서도 승합차 중에서 1년 이상 이렇게 보는 거에서 36인승 이상 또는 전체 길이가 전장이 9m 이상인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근데 마을버스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린시티 똑같이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어요. 위에는 그린시티고 아래쪽은 에어로타운이에요. 보시면 전체 길이가 나와 있죠. 전장이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이게 밀리미터니까 9m가 넘어요. 9m가 넘는데 같은 마을버스로 쓴 에어로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전장이 딱 1cm가 모자라죠. 1cm가 모자라서 1cm 요만큼인데 이게 모자라서 대형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36인승이 안 되지만 전체 길이가 9m가 넘는다, 넘지 않는다에 따라서 경력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될 수 있으니 마을버스 운전할 때 이런 재원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대우, 과거 대우죠. 타타 대우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일 대우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자일 대우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길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8,930, 8m 93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마을버스 지원해서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운전직을 준비를 하실 거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물자동차입니다. 화물은 뭐예요? 짐을 실는 용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짐을 실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소형, 중형, 대형 나누는 게 짐을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느냐. 최대 적재량으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경영은 우와 반갑죠. 경영은 똑같습니다. 승용 자동차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최대 적재량과 총 중량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형 화물 자동차, 소형 트럭, 대명사 포터, 봉고, 1톤 트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1톤의 개념이 뭐다? 짐 실을 수 있는 게 1톤이구나. 그래서 1톤 이하를 소형 화물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큰 화물자동차 5톤, 5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5톤을 기준으로 5톤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를 중형, 5톤부터 넘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대형 화물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을 얼마만큼이 무게로 실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총 중량이에요. 총 중량은 짐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 포함. 그리고 이제 사람, 그럼 차체의 무게 전부 다 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전체 무게가 얼마? 3.5톤 이하일 때 소형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2배예요. 10톤이죠. 10톤 미만일 때 중형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10톤 포함 안 한 아래쪽이었죠. 10톤 포함 안 한 아래쪽이고 10톤부터 위쪽을 뭐라고 한다? 대형 화물자동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재는 짐 실는 거는 어떻게 1톤, 5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1톤 트럭, 1톤 트럭 기준, 그다음 5톤 트럭 기준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소형, 중형, 대형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차량 총 중량이에요. 적재한 무게, 짐 무게 다 포함하고 사람 무게 다 포함하고 차체 무게 다 포함했을 때는 3.5, 10을 기준으로 나눈다라는 부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은 화물 자동차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실 수 있고요. 자, 특수 볼까요? 특수는 너무 반가워요. 왜? 앞에서 봤던 화물 자동차의 총 중량과 똑같습니다. 이게 따로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톤, 그 다음에 10톤이라는 숫자만 잘 기억하시게 되면 구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륜입니다. 자, 이륜차는요. 마찬가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나눌 수 있는데 경형은 배기량 50, 100, 그 다음에 260 이렇게 되는 거 50, 100, 260 그 다음에 C시기 때문에 미만, 여기 이하 요거 초가 된다라는 부분 이런 거 부분에서 조금의 장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메인이 자동차 구조 원리이기 때문에 이륜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잘 언급이 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격 출력이라고 해서 이륜 자동차의 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킬로와트로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뒤에 배우시겠지만 마력을 배울 거고 마력을 킬로와트로 바꿨을 때 1마력이 0.736 킬로와트라는 단위 환산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대로 구하면은 4kW는 약 한 5마력 조금 더 넘는 수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kW는 거의 15마력, 그 다음에 15 기준은 20마력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대충 적격 출력을 마력으로 비슷하게 나눠 놨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그 이륜차 마찬가지 적재량으로도 소형, 중형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거는 간단하게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